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매우 주관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ATH 이후 6개월 만에 약 1조 9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다. 이러한 손실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쇼크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TH에 대해서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올타임 하이의 줄임말로서 자산의 가격이 모든 시장의 통틀어 최고 가격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늘 메인 주제는 비트코인의 마진콜과 관련된 영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다의 하드포크의 바질 하드포크가 5월 말에 테스트넷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지만 시장에 역행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알트코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대감은 낮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이제 가격의 하방은 좀 방어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업비트가 이제 투자자 맡긴 자금 K뱅크 대출 재원으로 썼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면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업비트 투자자들의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대출 영업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이로운 부분만 맨날 챙겼지, 이때까지 뭐 개인 투자자? 맨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위함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하지만 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의 위안만 다 챙겨 먹었습니다. 상패시킬 거 빨리 상패를 시켜야 되는데 상패시키지 않고 질질 끌어서 거래량은 거래량대로 다 챙겨 먹고, 그 다음으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U 기간이거든요. 2주 동안. 그 기간에 있다 보니까는 이거 약간이라도 자기 불똥 튈까봐 사전적으로 상패시킬 일정도 되게 땡겨가지고 상패 일정 뽑아놓고 입출금 다 닫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할 때도 적립매매 기간이라는 게 있고 주식 자체에서도 입출금을 제한은 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죽으라는 건가요? 예, 최소한 그래도 건질 수 있을 만큼은 좀 건질 수 있게끔은 선택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이 진짜 맛깔나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루 이틀 이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하고 내뺀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진짜 1년도 채 안 된 그런 투자 경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아마 고인물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블룸버그 이번 하락장 평가 내용이 나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나스닥에서 삭제된 금액부터 체감이다. 닷컴버블 6천조 삭제, 리만 때 3천조, 그리고 코로나 폭락 때 6천조 삭제, 이번 2022년도 하락이 1경 원이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의 충격의 패턴이 강도가 높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진콜 관련된 영상을 뒷부분에 준비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1 차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RSI 수치 부분에 이렇게 평평 뛰었을 때 후행 지표상으로 RSI 때 이렇게 좋은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지표상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그널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추세적으로.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반등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줄지도 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을 때는 저런 지표도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2018년도 때 모든 사람이 아마 깨달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그 시기로 돌아갔었을 때도 현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패닉셀이 너무 계속 오래 가면 모든 지표는 그냥 거들 뿐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루나가 쏘아 올린 그 무언가로 인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분위기도 약간씩은 바뀌어 나간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다에서 USDC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테다수 뭐 이제 테더가 핵폭탄급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강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뒷부분에 영상 올라왔던 걸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테더를 건들게 되면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그걸 못 올리게 되면 추가적인 감사와 조사를 아마 진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세력을 아마 조질 겁니다. 예, 이거는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영에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더가 지금 상황에서 없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물에서 파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비트코인 이동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좋은 패턴이 나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할지는 일단은 진행 중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관이 이번에 들어왔던 비중이 뭐 30% 정도 언더 정도 들어와 줌으로써 뭐 어떻게 보면 다우와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가는 그런 근거적인 아주 밑바탕이 될 만한 팩트적인 형태가 거의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을지는 이제부터 여기 구간과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구간에 대한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 내용입니다. 마진콜이 뭐길래 월가의 콘선들도 덜덜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날 주가 하락을 부추긴 요인 중에 하나는 마진콜이 우려가 된다. 마진콜이랑 금융시장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투자 이전에 정해놓은 비율보다 더 떨어졌었을 경우에 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제 전화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진 뒤에 콜을 붙였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머스크가 이제 주식 담보로 트위터 인수하려고 이제 이런 담보를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30%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출금 담보의 35%가 넘어오면 마진콜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보를 만약에 구하지 못하게 되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마진콜의 개념은 일단은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과 오묘한 이 구간대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순간 마진콜이 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물 증거금 부분이 마지노선이 깨지면 자기가 청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마진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뭐 이분께서 뭐 보게 되면 현명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을 살아남으려고 하면 현명하거나 또는 사기를 치든지 이런 두 가지 패턴에 대한 답을 던져 주셨거든요. 영화 속입니다. 영화 속.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은행의 차입에 투자자들의 돈에 MBS를 보유해왔던 투자은행들이 마진콜 당할 위기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부채 담보부 증권을 투자은행으로 사간 헤지펀드 등 연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사기치라고 했었죠? 뒤에 있는 부분 현명하게 사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스킬을 발동을 다 건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골드만삭스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거예요. 곧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눈치 빠르게 팔아치웠습니다. 누구한테 팔아치웠을까요? 충격적으로 네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갖다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서로 소송전이 오고 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소송 금액이 어느 정도 순에서 끝났는지에 따른 그런 합의금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비공개로 했고 그냥 그 내용은 끝났다. 되게 웃긴 건 뭐 현명하게 사기를 잘 쳐서 살아남았던 자들이 결과론적으로 더 똥강하게 더 잘 산다.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인 빌 황씨가 이제 너무 나스닥 자체가 뭐 박살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다우나 말 그대로 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이거 과하게 쓴 거죠. 욕심 제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64조 원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상 주식 투자 시점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파산이 되면서 이분도 뭐 좋은 취지 있는지까지는 저는 잘 몰라요.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석탄 기업에 보게 되면 피바디 에던지는 석탄의 선물 매도의 계약을 톤당 84달러에 매입을 했고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톤당 441달러까지 상승을 하자 큰 피해를 받고 마진콜 요청을 당하기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또 마진콜에 이제 몰린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 밀러 씨가 최근에 이제 12일 기준으로 CNBC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좀 팔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진콜이 걸려져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처리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이 야 그래? 비트코인 지금 마진콜에 관련되어져 있는 소식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억만장자 빌 밀러 순자산 50%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이분은 그래도 오랫동안 투자해서 청산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난 2014년도 때부터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물 중에 최고 고인물이에요. 수익은 볼 거 다 보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빌 밀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의 50%가 이제 마이클 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채굴회사의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간당간당하니까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3만 달러 범위에서 상당량 비트코인을 재구입한 부분에 빌 밀러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고 벤처 카피탈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서도 이분의 평단은 대충 3만 달러 선은 아니지만 추매를 했던 게 3만 달러니까 그 물량도 꽤 되겠죠. 그러니 대략적으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저만의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구간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을 만한 포인트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진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2만 1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 이분도 마진콜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네, 1에 됐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만 박살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까봐 미국에 있는 성장주는 거의 다 어떻게 됐냐? 다시 제로 베이스로 왔던 거는 정말 선방한 거고요. 여기에서 골이 한 번 더 갑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렸던 주식들이 괜히 꽤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운명이 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주식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빠르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집중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증거금 수준을 부족을 하면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네, 증거금이 부족하면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화가 온다. 네, 그래서 마진콜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21,000 정도에 가까우면 우리 코인 시장 나도 터지고 너도 터지고 우리들 다 터지고 기관들도 다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카테고리별 합계로 해가지고 ETF 국가별, 기업별, 뭐 개인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 총 7% 정도가 되는데 이 7%를 갖고 있는 평단이 생각보다 위태롭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아직도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가상에 있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박살이 날 수 있거니와 그 효과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냐면 이런 ETF 쪽이 그냥 아예 박살이 납니다. 저세상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블록체인 ETF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대부분 뭐 암호화폐 관련되어져 있는 채굴회사 기준으로 거의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이어 블록체인 주가를 보게 되면 뭐 70% 이상 빠져버렸죠.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인수합병 이런 블록체인 회사들도 관련된 회사들도 이런 인수합병이나 이런 돈 몸집을 불리는데 과거에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금의 흐름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 중에 뭐가 있습니까? 코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채굴 회사들이 원래는 이제 상승기 때 많이 던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하락기 때 어쩔 수 없이 던졌던 물량이 꽤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런 마지컬 형태가 나오게 되면 ETF도 같이 박살이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상에서 이게 계속 한없이 공포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보았을 때는 전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2018년도 때도 가장 안 좋았었을 때 누가 개입을 했냐면 대부분 그런 사학연금 쪽이나 그 다음에 퇴직연금 쪽 공단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학연금 쪽은 대부분 하버드 쪽에서 뭐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예일대 쪽에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1% 이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00억 원 정도에서 500억 원 사이 정도. 그러다 19년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샀죠. 한 500억 원 정도 더 샀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말 경찰청도 대부분 300억 원 정도에서 500억 원 사이. 전체 운영 규모는 큰데 진짜 적은 금액 대비 가성비를 제일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기도 했죠. 피델리티가 퇴직 임금의 20%를 투자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피델리티가 퇴직연금으로 매수하는 포인트가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게 지금에서 여기서 지옥을 가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2만을 깼어요. 그러면 대다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담보를 구하지 못하는 회사들, 아까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만 했지만 전체 물량의 거의 대부분 7%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얽혀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들고 있는 거 빼고 뭐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본다로. 그냥 단순하게 보았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나오는 페이스를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죽일까라고 보았을 때는 저의 전략은 일단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틸 것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2만과 3만 사이에 있는 이 박스권 구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은.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도 아마 마진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페닉스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적당하게 공포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거의 그렇다.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고래와 노출되어져 있지 않는 고래가 있는데 대다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물량이 거의 평균 이 2만 중반대나 3만 언더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과거로 회귀를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때 조정이 나왔던 첫 번째 조정 구간대가 3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기 첫 번째 조정 때가 이때였고 대세 상승기 때 첫 번째가 요때였기 때문에 3만 밑에 있는 이때 이 물량대가 엄청 많이 샀거든요. 제가 제 기억에도. 그래서 이 구간대가 가장 많이 밀접이 되어져 있어서 기관들도 자기네들도 먹고 살려면 여기 구간 이상은 터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주장을 내비치고 싶어요. 물론 저의 그냥 또 하나의 전략일 뿐입니다. 네. 이 전략이 또 다르게 가면 뭐 없죠. 이게 뭐 다르더라도 뭐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랑 제 전략이 안 맞다라고 해도 뭐 간단해요. 제 전략 안 맞다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서 가면 모두 다 거의 다 손해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전략 부분도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노선 여기가 깨지면 큰일 나는 구간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만 사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니와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쪽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이더리움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NFT가 있는 성장 동력과 디파이가 올라왔던 성장 동력을 좀 제외하고 올라가기 전때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던 비중으로 본다라고 해도 거의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굴 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너희 좀 남아? 그러니까 남긴 남는데 진짜 거의 남지 않는데요. 그래도 남긴 남는데요. 네. 근데 지금의 비디오 카드 추이를 또 보고 뭐 그런 거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요새 이제 비디오 카드가 생각보다 좀 다시 저렴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도 상승 대비 구간대 과거로 회귀를 해서 본다라고 해도 거의 유사하게 200만 원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디파이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NFT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에 따른 플랫폼이 어느 정도 조화됐던 가장 저렴한 구간대는 저는 한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알트코인도 가격을 좀 뽑아줘. 그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 코인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더 많아졌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테이킹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뭐 수압을 돌리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코인이 안 나올 수 있을 만한 설계를 많이 해놨던 그런 코인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신뢰도가 좀 깨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언스테이킹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는 물량들도 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제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커뮤니티는 똘똘 뭉쳐서 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잠기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 예단하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단 이제 조건은
이제 이더까지를 제가 이제 찝어드렸던 이유는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디파이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더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럼 그 표준으로 나머지 알트코인도 다 같이 조정을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았을 때는 알트코인은 딱 정답으로 이 구간대가 쌉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담스럽고, 두 번째로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번 내용 잘 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한 요 정도 형태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